문항 327 236페이지 증발기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잡아가도록 할게요. 기본 원리는 CH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다 개념으로 잡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증발기의 냉매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냉매 상태 변화요. 증발기 냉매가 어떻게 변할까? 상태에 보면은 냉매 상태? 암기하지 마시고 이 냉매 상태를 냉동기 내부의 냉매 상태를 여러 가지 상태에 있겠죠. 압력이니, 온도니, 건조도니, 엔탈피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선도로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렇죠? 네. 그것을 나타내는 걸 보면 pH 선도, 냉동 선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변화가 되는 게 증발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압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선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등온선이 걸려있는 거죠. 온도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죠. 그렇지? 압력은 일정하다. 지금 어디에서? 증발기. 증발기 이 부분입니다. 증발기. 예. 압력 측정되도록 똑같죠. 엔탈피 늘어나는 거죠. 온도 똑같죠. 온도는 이제 액체에서 온도입니다. 상태는 뭐예요? 계속 액체 플러스 플래시 가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던 것이 뭘로? 네, 건포와 증기로 계속 변한다. 자꾸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 증기로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건조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조도가 증가한다. 열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옳은 것 보겠습니다. 가만 증기 건조도는 감소한다. 그렇죠? 4번 증기 건조도가 증대한다. 그렇죠? 다음 포화 액체가 반냉각액으로 된다. 이거 틀렸죠. 반냉각액이 포화액으로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보기 3번은 이겁니다. 이 포화 액체가 지금 응축이 되면은 기체가 쭉 액체로 다 됐어요. 지금 액체로 딱 다 100% 된 지점이 포화 액체 상태인데 더 이렇게 과냉각, 온도가 더 떨어지고 이 부분이 과냉각이라고 그랬죠. 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과냉각은 수익기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요. 보통 응축기가 응축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팽창밸브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대기소. 예? 네. 터미널 같은 거 버스 타기 전에 대기장소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좀 더 식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냉각이라고 그랬는데 증발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답은 건조도가 증대한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328번 증발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증발기에 성해가 끼는 것은 냉동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증발기의 성해의 비밀은 단열적이에요. 328번입니다. 증발기 지금 계속 문제인데 증발기에 성해가 낀다. 이 성해가 낀다는 뭐냐면은 단열재 역할. 알겠죠? 눈 같은 경우도 구조를 보면은 현기가 없는 사람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이사이가 어때요? 틈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들 뭉치면 쫙 쫄아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성해가 끼는 것도 세리빨도 어때요?
꼭 나무까지 이렇게 피는 것처럼 육각형 모양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알겠죠? 이제 성애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사실 미세한 공기층이 있어요. 미세한 공기층 때문에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온메일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겨울철에 공기층이 많은 오리털 파탄 그런 털 사이가 다 공기층이 있는데 그런 게 열 전달을 방해해요. 증발기가 성애가 끼면 단열재 역할을 하니까 열 흡수가 어때요? 방해되겠죠. 수족관 같은데 점점에 보면은 쇼케이스에 고개를 주렁주렁 벌려져 있고 이렇게 막 배관이 이렇게 막 쫙 있는데 막 하얗게 막 그냥 덩어리져 갖고 있다. 이 하얗게 덩어리진 게 사실 성애가 낀 거예요. 얼음이 달라붙는 건데 그렇게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맨관이 냉매하면 맨관이 공관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 겉에가 거기가 속에 막 차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막 차니까 그 쇼케이스 내에 공기 중에 있는 습기, 순위기 성분이 거기가 엉겨붙는 거예요. 엉겨붙어서 그렇게 얼음이 끼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성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애가 끼면은 열흡수가 방해가 되니까 증발기 성능이 탁월하게 좋아질까요? 떨어지죠. 열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애를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성애를 제거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서리를 제거해요. 알겠죠? 네. 서리. 그래서 이제 증발기에 성애가 낀다, 서리가 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쌀적 서리상 그래서 적상 누적됐다 할 때 쌀을 적이에요. 쌓였다. 상은 서리상이 서리가 내리는 이제 아침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서리가 이렇게 내리는 서리가 땅바닥에 쫙 끼는 그 절기가 서리상 내릴강 상강이라고 상강 이 사절기 가운데 상강 승강기 올 때 오를 승 내릴강 그러잖아요. 서리상 그러니까 적상이라고 하고 서리가 끼는 거 보고 성애를 제거하는 거, 이 서리를 제거한다 이걸 보고 제거한다고 해서 제상이라고 해요. 네. 영의점, 좌의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스페인이 틀려요. 제상, 제거한다 그런 소리고 나중에 이제 제상이 나와요. 증발기에 제상하는 방법, 서리를 제거하는 방법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뜻을 알으셔야 돼요. 적상과 제상. 알겠죠? 그냥 놔두면은 어쩐다고요? 그냥 놔두면 열수 방해한다는 말이 증발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열이 제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냉동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전혀 완전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소리가 끼면 열흡수가 안 되니까 냉동 능력이 어때요? 떨어진다 이거죠. 네. 다음 직접 팽창식보다 간접 팽창식 증발기가 RT당 냉매 충전량이 적다. 전체 충전량으로 보면은 많이 들어있겠지만 대용량이니까. 하지만 1RT로 보면은 같은 냉동 통담을 유지할 때 필요한 냉매 충전량은 적은 편이다. 그 브라인 방식의 그게 설명드렸었죠? 비교해가지고 간접 팽창식 그게 이제 브라인식이다. 브라인 방식. 다음 만액식 증발기에서 냉매측의 전열을 좋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격을 크고 간격을 넓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액식 증발기란 말부터 알고 간격을 이게 간격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간격을 넓게 한다, 좁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증발기는 내의 냉매와 냉매 가스 이 비율에 따라서 냉매 액체가 몇 퍼센트나 차이는가 평상시 몇 퍼센트 차이는가 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요. 알겠죠? 종류를 나누는데 액체와 가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반만액식, 만액식,
액순환식 이렇게 나와요. 자, 건식은 25%. 알겠죠? 25대 이렇게 도 돼요. 반만행식은 50, 만행식은 70, 액순환식은 80 이렇게 잡아요. 이제 나머지 10개 쓰면 75%, 25%. 평상시 지금 현재 차 있는 거. 증발기 전체 공간 중에서 얼마만큼 차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일반 가정용 냉장고나 아주 소형을 쓰인 것이 건식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용량이에요. 대용량이 됩니다. 액체 냉매가 많이 차 있을수록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만행식이나 만행식에서는 열 전열 효과를 크게 하려면 똑같은 냉매가 흐르더라도 되도록이면 반이 조금만 해가지고 반이 크면은 많은 열이 훅 지나가는 것이고요. 반이 조그만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엄청 열심히 흘러야 돼요. 그래서 관상을 아주 좁게 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경도 어때요? 작게. 그래야지만이 여기 소개를 다 채워서 지나가려면 왜? 이걸 다 찢어서 펼쳐놓은 표면적 겉에 면적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굵은 걸로 하나 이렇게 대충 퉁 치면 이거 찢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촘촘히 해놓으면 이걸 다 찢어가지고 걸려서 면적을 다 해놓으면 엄청 넓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촘촘하게 표면적을 넓게 해야 되느냐? 면적, 전달률, 온도차. 똑같은 전달률, 똑같은 온도차라도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때요? 많은 열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많은 열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경을 적게 촘촘하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게 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4번. 액순환식 증발기는 냉매 액체만 열고 냉매 증기는 전혀 없다. 틀렸죠. 80대 20이에요. 기체가 20% 차 있고요. 액체가 80% 차 있는 것이 액순환식 증발기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2번만 아닙니다.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시오. 4번. 건식 증발기는 냉매액 순환량이 많아서 액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식 증발기는 냉매 액체가 담겨있는 게 25%예요. 순환량이 많아서 액 분리가 필요하다는 아닙니다. 4번. 프레온을 답이 이제 맞았죠? 답이 가번이니까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벌써 가번이 이렇게 나왔죠. 나온 프레온을 사용하는 만액식 증발기에서 증발기 내에 오일이 체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수 장치가 필요하다. 프레온하고 윤활유하고는 잘 섞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압축기 출구에 보면은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는 자꾸 윤활유 성분이 딸려나가요. 같이 이렇게 딸려나가요. 조금씩 이렇게 섞여서. 너무나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압축기 속에서 압축이 되는 순간에 프레온 증기에 윤활유가 살짝 증발하면서 같이 섞여서 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음축기로 갔다가 결국에는 증발기로 같이 들어옵니다. 증발기로 들어오면은 윤활유는 차면 증발을 안 해요. 근데 냉매는 영하 몇십 도가 되어도 증발을 잘하죠. 증발하는 온도가 낮으니까. 네. 결국에는 윤활유 성분만 증발기 하부에 남아돕니다. 체류하게 돼요. 그래서 압축기에서 계속 딸려나가면은 이제 유분리기에서 조금씩 걸러내겠지만 완벽하게 걸러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은 증발기 밑에 쪽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윤활유가 체류하겠죠. 그래서 유해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체류하는 윤활유를 회수를 잘 하기 위해서 윤활유 회수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2개 종류의 프레온을 섞어서 만든 공기 혼합 냉매로 종류가 있어요.
4번. 반만액식 증발기는 냉매 액체가 건식보다 많고 전열이 양호하다. 맞습니다. 반만액식은 50%가 차 있는 거예요. 반만액식은. 라면. 건식 증발기는 주로 공기 냉각유, 에어컨 같은 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도 사실 공기를 차게 만드는 거죠. 네. 냉장고 문 닫았다 열었다 보면은 속에 공기가 찬 공기가 나오잖아요. 공기를 차게 만들어서 식품도 조절하고 공기를 차게 만들어서 얼음도 올리는 거예요. 직접 물을 올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발반이 직접 물속을 통과해가지고 얼음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냉동실 자체로 사실 공기만을 차갑게 만들어서 영하 10도 뭐 이렇게 공기를 차갑게 해서 그 속에다 물을 넣으면 그 공기가 차가우니까 서서히 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진짜 제빙장치는 그렇게 하면 안 얼어요. 세워라 내워라죠.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자, 그래서 건식 증발기는 주로 공기 냉각용으로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걸로 주로 사용이 된다. 330번. 아래 그림 A, 그림 B와 같은 증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시오. A는 위에서 냉매 액체가 들어와서 팽창물을 통과해서 밑으로 압축기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냉매 액체가 100% 들어와버린다. 그럼 압축기로 미처 증발해진보단 액체 냉매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A와 B는 조금 흐름 방향이 반대죠. 네. B는 밑에서 올라오고 A는 위에서 내려가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가? 330번입니다. 329번은 건식이 어디가 틀렸다고요? 액체냉매 얼마? 25대 기체가 얼마? 75%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네. 자, 말 거꾸로 된 거고요. 330번 보면은 팽창 밸브 통과하고 나서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제 압축기로 흘러요.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이 관 중에서 전체 이제 높이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만 액체 냉매예요. 그럴 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밑에는 다 뭐예요? 네, 기체로 돼요. 그러니까 액체의 양이 많으면은 밑에까지 자꾸 액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정도로 액체가 많이 유입되면은 압축기로 액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액체를 살짝 조금씩만 흘려대요. 그러면은 열을 흡수하면서 통과하면서 밑에 층과 뭐가 되버려요? 다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액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25%만 들어가고, 이 정도만 초기에만 액체 냉매가 살짝 겹쳐질 정도로. 그래서 건식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배를 된 게 팽창 밸브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증발관이 밑으로 향해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면서 액체 냉매 흘러가면서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팽창 밸브 밑에 있고 이렇게 이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밑에서 유입되더라도 기체가 이렇게 압축기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체 높이의 얼마 정도? 2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액체 냉매가 들어있을 정도로 액체가 유입이 많이 돼도 된다. 어차피 기체는 어때요? 위쪽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네. 뜨기 때문에 압축기로 액체가 유입될 경우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쳐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은 훨씬 더 액체의 양도 많고 열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반만액식입니다. 반만액식은 팽창 밸브가 밑에, 그래서 위쪽에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림상으로 A와 B가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옳은 것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A와 B는 건식 증발기이고 전열은 A가 되어야 한다. 틀린 말이고요. 2번 A는 건식, B는 만액식 증발기이고 전열은 B가 되어야 한다.
만액식이 아니라고 했죠? 네. 반만액식이라고 그랬죠. 답은 A는 건식, B는 반만액식이고 전제는 B가 더 양호하다. 맞습니다. 4번 A와 B는 반만액식이고 전제는 A와 B가 똑같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331번 액션화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 좀 맞는다. 여러분 증발기가 액체가 얼마나 차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네 종류로 구분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137페이지, 138페이지. (137페이지) 그림 보면 번식 증발기가 그림이 나와 있어요. 팽창물과 위쪽에 있고 그 반을 따라서 증발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서 결국엔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스포와 공기로 되는데 증기로 고치세요. 스포와 증기. 스포와 증기예요. 증기. 스포와 증기.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스포와 증기. 그다음에 반만액식은 밑에 보시면 밑에서 팽창밸브가 있어가지고 증발관이 어때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결국에는 위쪽으로 네. 냉매가 흘러서 위쪽에 있는 압축기가 흡입관이 위쪽에 있죠? 네. 이 역류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 138페이지. 네, 만액식과 액순환식은 조금 다른데요. 만액식은 그냥 커다란 통이 있어요. 그쵸? 네. 통이 있는데요. 이 만액식 증발기에 액체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 팽창밸브에서 거기에다 통에다 하면 쭉쭉쭉 담아놔요. 그러면은 그 통에 있는 것이 중력에서 밑으로 가가지고 증발관에서 열을 빨아들이면서 위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냉매 통의 위쪽 부분에서 압축기로 연결해서 기체만 흡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부분이 팽창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화장실 같은 옛날 제리차식 보면 물통이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벽면 위에 달려있어가지고 줄 잡아 다니면 이렇게 물 내려가는 거 있죠? 네. 동글동글하게 떠오르면 탁 닫히는 거. 여러분 화장실 지금 좌변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속에 물통을 이럴 때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볼탭이라고 그래요. 떠오르는 거. 알겠죠? 이게 떠오르고 깔아앉고 떠오르고 깔아앉고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 이 뜨는 것을 부자식 플로우트식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팽창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만액식 증발기에서는 그 플로우트식을 써줘요. 팽창밸브 자체를 열고 닫고 구멍을 개폐한 것을 플로우트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액체는 그냥 쭉 떨어지면 다시 쭉 내려가가지고 팽창밸브가 열려서 쏟아져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액순환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플로트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채워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조금 달라요. 위치가 달라. 증발기 그 마지막에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관이 좀 위치가 다르고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게 돼 있고. 액순환식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냉매를 담아놓는 그 드럼, 조그만 드럼 하부에 펌프를 설치해놔요. 네.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켜요. 계속. 냉각 액체를 순환을 하기 때문에 위에 증발기 냉각관 자체가 계속 서지 드럼에 냉매 드럼에 액체 부분에가 잠겨 있어서 계속 그 액체를 막 순환을 시켜요. 순환을 시키면은 계속 열을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서 기체로 된 것은 뽀글뽀글 떠올라서 증기 부분으로 올라가서 압축기를 빨려 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순환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용량이 큰 것이 액순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는 이제 밑에 펌프로 순환한다고 해서 액펌프식이라고도 합니다. 80% 이상은 증발기 냉각관 속에 액체가 차 있는 것.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그만큼 단시간 내에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관 자체가 증발기 냉각관이 액순환식하고 만액식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만액식 증발기에서는 증발기 관이 압축기 기체 부분에나 노출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혹시 액체가 덜 증발된 게 있으면 압축기로 바로 그 옆으로 넘어가서 흡입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순환식은 어때요? 아예 액체 냉매관이 액체 속으로 삽입되어 있죠, 그냥. 네. 거기에서만 순환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체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액체 냉매가 흡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압축되는 그런 것이 만액식보다는 어때요? 방지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특징을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 특징. 네. 그 조금 나중에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액체 냉매가 압축기로 흡입되면은 압축기는 냉매가 압축 안 되죠? 네. 기체만 압축되는 거죠? 네. 모든 압축기는 액체가 흡입되면 압축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액체가 흡입되더라도 좀 충격이 덜한 거, 별 무덤덤한 거, 제가 녹즙기 구조로 된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녹즙기 야채 갈 때 잘 안 내려가면 막 물을 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사식으로 된 거, 녹즙기 구조로 된 게 스크루 압축기, 나사식 압축기 그랬죠? 그런 종류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압축기는 액체가 냉매가 그대로 증발 안 된 채로 액체로 흡입이 때문에 액체가 압축이 안 되고 액체에 의해서 액햅머리 현상이 일어난다. 액햅머리, 액백 이렇게 리퀴드 백이라고 하죠. 햅머리는 하면 이제 반판력에서 거꾸로 이제 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시면 2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좀 문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331번 밑에 해설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액순환식 증발기 다양한 설명 중 알맞는 것은 4번 오일이 체류할 우려가 크고 재상 자동화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액순환식은 계속 같이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증발관 밑에가 가만히 멍청하게 이렇게 오일이 보이지 않아요. 알겠죠? 체류할 우려가 크다 그랬는데 그 체류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그러냐면은 만액식 증발기들 만액식 증발기 그러니까 팽창밸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팽창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서 볼탭을 열렸다 닫혔다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서 이렇게 기체로 연결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압축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액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열 빨아들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체가 되면은 이제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올 경우는 이 증발관의 위치 때문에 액체 냉매가 어때요? 같이 딸려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슉슉 빨려 들어가니까요. 압축기에서 막 빨아들이니까 없죠. 그럴 수가 있고 이 밑에 하부에가 윤활유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강제로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근데 액순환식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액순환식은 여기에다 뭘 달아요? 강제로? 펌프를 달고 이 관을 이렇게 위쪽만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어때요? 다시 여기다 삽입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돌아요.
계속 돌리니까 이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버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같이 일하는 것은 만행식 일대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 전열을 양호하기 위해서 주로 공랭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건식, 반만회식, 만회식, 액순환식으로 내려갈수록 공랭 이런 저기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물을 식히는 것 이런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빙장치 이런 것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 증발기 축에서 액체는 80% 정도이고 기체는 20% 정도이다. 이게 액순환식 액체가 80% 기체가 20% 정도 된다고 했죠? 네. 다른 증발기에서 전열 작용이 80%가 야구하다. 근데 다른 증발기에서 80% 정도 같으면은 이거 써야겠죠. 20% 정도 야구하다. 급속 동결 장치나 세빙기, 대형 냉동기 이런 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퍼센트 맞게 표시된 거 332번 액순환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답은 오일이 체류할 우려가 크고 재상 전화가 어렵다. 이것은 오일 체류할 우려가 크다 만행식에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네. 나와 냉매량이 적게 소모가 되고 액펌프, 저압수액기 등 설비가 간단하다. 한참을 설명해놓고는 설비가 간단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냉매량이 제로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액체 냉매량이 네. 80%가 들어있다. 다음은 증발기 출구에서 액체는 80%이고 기체는 20% 정도가 차이된다. 네, 맞죠? 다음은 증발기가 하나라도 여러 개의 팽창매가 필요하다. 증발기가 하나면은 팽창매가 하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증발기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팽창밸브로 액순환식은 가능. 증발관을 딴 데로 빼는 거예요. 펌프를 알겠죠? 여기서 증발관은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분리기를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들어갈 수 있대요. 분배기를 통해서. 지금 아까 80%라고 했는데 여기쯤에서 기체가 좀 발생하면은 액체는 여기로 밑으로 이제 다시 순환하지만 기체는 뽀글뽀글 떠올라오죠 이렇게. 네. 일부러 소량 기체가 떠오르면서 위쪽으로 빨려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증발기는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만 필요하고요. 온도를 막 여러 개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증발관을 다 따로따로 해서 팽창물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처럼요. 네. 그게 이제 증발하는 전원벨도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온도가 전혀 다른 코스를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333번. 저압 수액기와 액펌프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 이제 이걸 서지 드럼이라고도 하고요. 냉매 액체가 담겨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냉매 액체를 받아놓는 그릇. 그래서 액체를 받아놓는 그릇. 이 기가 기계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릇기예요. 그릇. 알겠죠? 네. 용기 할 때, 네. 가스 용기 할 때도 그 기가 그릇기예요. 그릇, 담는 그릇. 통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는 다들 받는다.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지금 어디 장치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증발기. 이것은 맞추기. 이제 당연히 팽창물이죠.
중간중간에 한번 부속장치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압축기하고 증발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애플리기. 냉매 액체가 흡입이 되지 않도록. 얘가 압축이 되면은 햄버리기. 압축기하고 부축기 사이에. 요거니. 그리고 이제 응축기에서 냉매가 이제 응축이 되면 이제 뜨거뜨거해지잖아요. 거기에다 뭘 달았나요? 네? 수액기를 달아놓는데요. 여기까지는 압력이 높죠.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요 위쪽은 압력이 높고 밑에는 압력이 낮죠. 네. 근데 증발기가 반으로만 되어 있는 것 말고 지금 이 만액식이나 액순환식은 이 앞에가 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통이 있잖아요. 네. 이 통이 있는 거예요. 수액기처럼 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수액기예요. 수액기 딱 받아놓고 이 수액기에 채우는 것을 열었다 닫았다는 것을 이제 플로트식으로 쓴다는 거죠. 볼테오. 알겠죠? 그런데 수액기가 두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고압 수액기.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호압이 아니고 고압. 이것은 저압식의 수액기. 그리고 이제 수액기에서 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압축기로 따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관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 뭐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건 만액식. 근데 여기다 뭐예요? 펌프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순환시키고. 그럼 액순환식. 아무튼 이 냉매 액체가 요만큼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액. 근데 팽창별을 통과하고 이게 이제 이쪽은 고압이고 이쪽은 뭐예요? 저압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이쪽이 저압식의 수익. 이제 고압식의 수익. 그렇게. 나중에 가용절을 했다. 녹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오면 녹아서 빵 터진다. 예. 그 가용전 방식. 이런 것이 프레온 장치 같은 데에 어디에 붙었냐? 고압식 수액기에 있다가 안전장치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액기의 위치가 두 개인 거예요. 네. 알겠죠? 예. 가정용 에어컨은 이게 없죠. 왜? 건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가정용 냉장고나 에어컨은 위에서부터 냉기가 조금씩 들어가지고 흘려 들어와서 속에서 완전히 증발을 해서 압축기로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방식.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흐르는 게 아니죠. 다 거꾸로 올라가요. 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건식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나머지는 밑에서 위로. 알겠죠? 네. 반만회식도 마찬가지고 만회식, 액순환식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위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읽어봐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자, 333번입니다. 저압 수입기와 액펌프의 설치 위치가 적당한 거, 지금 액순환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증발기가 액체를, 냉매 액체를 순환하는 방식에, 그러면 수액기 밑에다가 냉매 액체를 강제로 순환을 시켜요. 뺑뺑이를 돌려주는 펌프를 단다는 거죠. 네. 그 높이 차이가 약 1.2m 정도 차이가 나요. 저압 수액기 원래 정확한 것은 그 수액기의 냉매 액체가 차있는 액체면, 냉면과 펌프의 설치 위치, 펌프와의 거리가 1.2m 차이가 있고, 펌프가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응축기와 높이, 일단 나머지 다 틀린 말이고요. 설치 위치를 적당한 거, 나머지는 세 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